자, 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볼게요.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문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있다. 자,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지시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이그저가 있다. 이그저 라는 게 있고요.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 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는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 라고 발화를 곧장 이어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대용 표현이다. 그거라는 건 대용 표현이고요. 이그저는 지시 표현, 그거 이런 거는 대용 표현.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흔히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접속 표현.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 또 앞의 발화를 뒤의 발화와 이어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다음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됩니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는 발해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음이 어요를 통해서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에서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즉, 종결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과일 좀 드리고 오렴. 밑에 보면 문제랑 관련돼 가지고 잠깐 할게요. 누구한테 드린다? 할아버지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객체 높임. 이 정도로 봐주면 되고요. 여기 할아버지께서는 주체 높임. 자, 이따 문제와 연결돼서 잠깐 했고요. 과일 좀 드리고 오렴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1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F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보기.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를 정하는 상황이래요. 선이,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 영서, 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선이, 그게 뭔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거기 말고 거기라는 건 뭐? 영선이 이야기한 놀이동산. 따라서 요거는 대용 표현.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는 어때? 거기 해수욕장은 좋잖아. 그리고 너무 멀잖아. 아, 전에 보여줬던 수목원은 어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해수욕장. 그래서 대용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그리고 거기는 그리고라는 건 접속 표현, 접속사. 선의를 바라보며 작년에 갔던 수목원은 어때?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거기라는 것은 수목원. 그래서 요거는 대용 표현. 자, 그럼 토요일에 보자. 볼게요. 1번. A는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B는 영선인 바라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B는 놀이동산 맞고요. C, D는 바라 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동일한 장소, 즉 동일한 장소 해수욕장이고요. E는 해수욕장은 아직 춥잖아가 뭐 멀잖아를 대등하게 연결시키는 접속 표현, 접속사 맞고요. F는 작년에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지시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 대용 표현. 지시 표현에는 뭐가 있다? 이그저가 있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 보기 전에 자, 객체 높이 잠깐 볼게요. 객체라는 객체 높이라는 건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시련은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모시다, 여쭈다, 뵙다, 드리다 뭐 이러한 서술어를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1번 할아버지께서의 깨서를 통해 화자의 문장의 취향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계셨구나에서는 계시를 통해서 화자의 문장 취향 할아버지 높이고 있고요. 계셨구나의 구나는 화자의 문장의 주체인 종결어미에 관한 세시를 새롭게 나타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계셨구나 뭐 이건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드리고에서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문장의 객체 들이다라는 것은 객체 높임 표현에 사용되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객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과일을 드리고 오렴, 심부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 이 개념 정리부터 잠깐 볼게요. 자, 관용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서 의에 해당하는 그거 조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철 표기를 이렇게 분철로 생각해 가지고서 분철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볼게요. 자, 중세국어 때 관용격 조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 요거는 유정명사, 양성모음 뒤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 의라는 관용격 조사는 유정명사, 마찬가지로 그런데 얘는 음성모음 뒤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 무정명사나 존칭, 높인다는 뜻이에요. 존칭의 유정명사에서는 시옷이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를 사용했죠. 그럼 여기에서 유정명사는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은 다 유정명사. 그럼 무정명사는 동물, 사람이 아니면 다 무정명사입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현대국어와 달리 중서국어의 관용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선행, 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시옷, 유정물일 때는 에, 의,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땐 시옷, 존칭, 이를 참고하여 선행 체험과 후행 체험의 관용격 조사로 연결세 모습을 아래표에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아바님 그러면 존칭. 그럼 뭘 써야 된다? 시옷. 그 다음 기러기 그러면 뭐 음성모음 유정명사인데 음성모음 따라서 뭐 의를 사용. 그 다음 아달 당연히 유정명사고요. 그런데 양성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애를 사용. 숲을 무정명사 그러면 시옷 사용. 등잔 마찬가지로 무정명사. 그래서 뭘 사용한다? 시옷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1번 기억 아바님 의에서 뭘 사용했어요? 의 사용했죠? 의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한다? 시옷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 답이 1번. 자,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자, 14번입니다. 보기 기억 미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자, 볼게요. 1번.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 즉 건강의 첫 걸음이다가 서술어. 그러면 주어는 주기적으로 운동하다. 물론 나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어 정도가 생략된 거고요. 운동하다에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무슨 절, 명사절. 거기에 조사 뭐가 쓰였다,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니은이 서술어란 얘기는 실천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 정도와 생략했고요. 나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예, 기가 붙어있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는 얘가 서술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 목적어는 뭔데요? 그것을이 목적어잖아요. 근데 얘가 명사절은 아니죠. 그래서 잘못됐죠. 이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자, 디귿이 서술어의 문제. 디귿이 서술어예요. 디귿이 뭐냐? 원하다. 디귿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볼게요. 그럼 다시 나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천하다에서 아까 2번 선택지에서 실천하다에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이 명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3번 선택지에서는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택지. 리을이 서술의 문장에서 제대로 되다. 되다가 서술어 됐죠? 그럼 제대로 되었대. 뭐가? 계획, 세우기가 이런 문장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쵸? 그럼 여기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그럼 볼게요. 리을이 서술의 문장, 즉 되다가 서술의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호기능, 즉 명사절이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볼게요. 나는 계획을 세우다. 이게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명사절. 거기에 다시 뭐가 붙었다?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왔다. 그래서 주어 역할. 됐죠?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보호 기능하고 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미음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미음이 서술어래요. 즉 미음 선행되어야 한다.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계획 세우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미음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명사절 있지요. 그런데 아까 명사절 무슨 역할? 주어 역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관용어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15번입니다. 보기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잖아요. 자, 이거 잠깐 이거 보고 갈게요. 자, 만큼대로뿐 이라는 건 의존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조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존 명사야. 그러면 띄었어야 되고요. 앞말에 만큼대로뿐이 만약에 조사로 판단이 되면 붙였어야 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만큼대로뿐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건 니은, 니을, 든덧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그 덩어리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불러요. 그 뒤에 만큼대로뿐이 있으면 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큼대로뿐이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이런 애들이 앞에 있다. 그러면 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됩니다. 볼게요. 자,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봉사보다는 보다 이거 조사입니다. 그 다음 그저 작은 일을 도울 뿐 해서 뿐은 뭐다? 얘는 의정명사. 왜냐하면 돕다의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용언의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정명사고요. 너밖에 너는 체언이지요. 그래서 얘는 조사 붙였어야 되고요. 너밖에 없다며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 때가 체언이니까 당연히 만큼 조사. 그래서 얘는 붙였어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5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